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월드컵 32강 토너먼트 오늘도 3경기 준비했습니다. 어제 독일이랑 네덜란드가 탈락하는 일이 있었는데 들어가기에 앞서 또 이런 것들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제가 녹화하는 시점에서는 이제 노르웨이랑 코트디부아르의 경기가 끝난 시점입니다. 경기가 이제 2대1이 돼가지고 이번 대회 토너먼트 처음으로 오바 경기가 나왔어요. 제가 이번 조별리그가 거의 뭐 경기당 3점에 육박할 정도로 이전 대회들에 비해서는 점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했고 마인이 되게 많다. 무승부도 좀 있다. 반면 이제 고배당 비율은 좀 줄었다. 한마디로 48개국으로 확대가 되면서 전력차들이 커지다 보니 좀 더 이렇게 일방적인 승부가 많이 나왔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펼쳐진 5경기 모두 다 지금 무승부 아니면 햄무입니다. 확연하게 고배당이 조금 많아졌죠. 여태 열린 경기는 전부 다 이렇게 고배당에 걸치고 있어요. 햄무가 이번 대회 상당히 적었는데 벌써 뭐 3번이나 나온 점 하며 제가 뭐 이럼에도 이 32강 토너먼트부터는 확실히 좀 달라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떨어질 만한 팀들 많이 떨어지고 남은 팀들끼리가의 경쟁 가운데 그렇게까지 뭐 전력 차이가 크진 않은 것 같아. 이제는 단 한 번 삐끗하면은 그대로 뭐 탈락할 수도 있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토너먼트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 역사상 이제 월드컵이 96년 동안 22번이나 이렇게 대회가 진행돼 왔는데 그 가운데 우승을 경험한 팀은 8팀밖에 없다. 심지어 이제 결승의 경험한 준우승을 해봤던 팀조차 추가적으로 뭐 5개밖에 없다든지 늘 해먹는 애들만 해먹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 유로와의 차이로 토너먼트 단계가 이번엔 심지어 하나 더 생겼기 때문에 걸르고 걸러가지고 결국엔 좀 이제 해먹는 애들만 여태까지 해먹었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도 참고해보시면서 앞으로 대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경기는 잉글랜드 대 콩고네요. 잉글랜드가 저번 마지막 경기에서는 약간의 또 변화를 주긴 했었습니다. 제드 스펜스나 뭐 레시포드 이런 애들을 이제 왼쪽 라인에다가 좀 변경을 줬었는데 고드는 좀 존재가 많이 없었었고 마두키 같은 애들을 쓰려면은 좀 더 이제 공간이 나는 드리블을 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필요한데 아무래도 오늘 만나는 콩고는 좀 더 이제 누울 가능성이 있는 그런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시포드나 사카 좀 더 이제 기존 주전 자원에 가까운 이런 애들을 넣은 모양새인 것 같은데요. 기동력보다는 뭐 기술 같은 거, 혹은 좀 더 예리한 한방 이런 것들을 노리는 그런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잉글랜드는 최종전에서도 사실 승리가 꼭 필요했는데 그날 파나마한테조차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그날 이제 전반 무승부 한번 고배당 도전해보고 결과적으로는 잉글랜드가 가져갈 만한 게임이다라고 했는데 결국 뭐 그렇게 됐었죠. 그만큼 잉글랜드가 좀 뚫기가 쉽지 않았었고 결국에 열쇠는 이 코너킥 한방 그리고 또 케인의 뚝배기 잉글랜드가 토너먼트에서 참 저력이 있는 방식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세트피스에서 강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참 이게 역할이 있는데 지난번 경기에서도 그런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는 콩고는 일단 수비는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팀이죠. 이번 조에서도 포르투갈이랑 콜롬비아랑 엄청 수비적으로 좋은 게임을 하더니 마지막에 우즈베키스탄은 또 이제 이겼습니다. 일단은 버티기가 되게 잘 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막 은파시 골키퍼의 엄청난 활약도 있었었고 수비진에 있는 애들이 잉글랜드 국적을 노리던 튀양제브나 완비사카도 있었었고 근데 이런 애들이 이제 국적 자격을 획득을 하면서 경쟁력이 상당히 올라온 케이스라고 했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우즈베키스탄전은 3대1로 이겼지만은 사실 그 경기에서도 이제 좀 비벼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우즈벡한테도 실점을 하고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뭐 위사의 활약이라던가 이런 게 있었지만은 사실 우즈벡이 너무 좀 이제 수준 이하 같은 이제 모습들 특히 골키퍼나 수비진 쪽 이런 게 좀 있었었고 아무래도 콩고의 공격력은 좋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잉글랜드한테도 그렇게 막 기회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포르투갈한테도 수세적으로 하는 한편 공격 기회는 그래도 찾아서 넣는 그림도 보여줬습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오늘 있는 매치업들 중에서는 좀 전력차가 큰 편이라고 봐야 되긴 하는데 이게 잉글랜드가 생각보다 필드에서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좀 구려요. 그렇게 막히다가 막 세트피스나 헤더 이런 것들로 좀 해결하는 모습이 있는데 결국에는 선취골 시점이 가장 중요할 만한 경기거든요. 특히나 이게 조별리그 때는 엄청 오바가 많이 나왔는데 또 토너먼트 오니까 되게 서로 조심스러운 흐름도 보이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뭐 언더 같은 거에 대한 생각이 들고요. 나는 이게 잉글랜드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막 3대0, 4대0 이런 편한 게임은 절대 아닐 것 같고 잉글랜드가 막 한두 점 차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경기는 일반승 보기보다는 그리고 뭐 마행 같은 거 괜히 햄무 위험도 충분히 큰데 그런 거 노릴 바에는 승패 방향은 그냥 고배당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햄무나 2햄무 여기서 아마 갈릴 것 같고 그냥 언더 같은 게 아마 배당은 좀 더 나오지 싶습니다. 제가 분석하는 현재 아직까지 배트맨에게 올라온 경기는 아니어서 글쎄 배트맨에서 언더 배당을 얼마나 줄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3.5는 아닐 거고 2.5 기준의 언더면은 그래도 한 1.65 그 정도면은 뭐 가볼 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벨기에 대 세네갈입니다. 이것도 지금 해외 배당상으로는 벨기에가 2.19, 세네갈이 3.41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른 경기 두 경기는 전부 그렇고 뭐 잉글랜드나 미국이 상당히 좀 배당이 낮은 반면 벨기에는 실제로 배당을 조금 받았습니다. 아마 배트맨에서도 1.9 후반 아니면 2점대까지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벨기에가 그만큼 이건 뭐 세네갈이 경제력이 있기도 하지만은 벨기에도 이제 좀 많이 낮게 보는 셈인 거죠. 얘네들 그냥 마지막 경기 대승해서 그렇지 그 전에 전부 다 비겼으니까 이집트와의 경기 내용은 질 뻔까지도 했었고요. 얘네들이 예선에서 올라오는 과정조차 마케도니아랑 2번, 카자흐스탄이랑 비겼고 웨일즈랑도 엄청 혈전이었다고 했었습니다. 대신에 이번 대회 트로사르의 폼이 상당히 좋아 보이기는 해요. 중요한 순간에 결정 지어주는 능력들, 도쿠가 과연 제대로 흔들어줄 수만 있다면은 아직까지도 데브라이너나 루카쿠도 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그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벨기에가 뭔가 0점이 좀 덜 잡힌 부분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벨기에가 이란전에서도 찬스는 그래도 많이 있었는데 이 찬스들이 대부분 뭐 중앙으로 가거나 샤프하지 못했다. 오히려 이란한테 직접적인 득점 기회는 더 많지 않았나 막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래도 뭐 뉴질랜드 상대로 그냥 편하게 가긴 했어요. 트로사르가 시작부터 2골이나 박아주고 하면서 어쨌든 얘네들도 보시다시피 뭐 도쿠도 지금 뭐 나왔고 아직까지도 황금 세대 멤버들이 몇 명 있긴 합니다만은 수비진이 뭐 대대적인 개편을 했다든지 좀 성에 차지 않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벨기에는 전 직접적으로 이 유럽의 뭔가 기존 강호들 중에서는 높이 볼 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어찌 보면 벨기에 황금 세대의 정점이 이제 2018년 월드컵이었는데 그거보다 이제 8년이나 지났고 여러 선수들이 은퇴도 많이 했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이런 주요 멤버들도 전성기가 꺾인 시점이 많다. 그런 생각이 일단 있고. 자, 세네갈은 제가 몇 번 아프리카 전력 중에서는 가장 뭐 탄탄해 보인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에 반해서 얘네들이 프랑스랑 노르웨이전은 대단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프랑스전은 꽤나 잘했거든요. 특히나 전반전에서는 골 찬스도 2번 정도 있었었고 프랑스를 되게 잘 막아내면서 좀 돌풍 같은 면모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후반전에는 그냥 확 달라져 버렸다. 약간 이제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라인을 올리기 시작하더니 거기서 프랑스한테 뒷공간을 유린당했고 두 번째 노르웨이와 경기 때는 이 쿨리발리나 맨디 골키퍼 특히 얘네 쪽에서 위험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냥 볼 처리를 제대로 못했어. 쿨리발리 스스로도 뭐 그런 거를 인정하기도 하고 특히나 최종전 이라크전에서는 쿨리발리나 맨디가 둘 다 그냥 선발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 쿨리발리는 그냥 뭐 약간 질책성인지 그렇게 해서 빠진 것 같고 맨디는 약간 부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맨디는 이 벨기에전에서 못 나올 수도 있는데 아마 그래도 쿨리발리를 복귀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긴 합니다. 그냥 수비 상황에서 뭐 그냥 걷어내면 되는데 괜히 뭐 빌드업을 괜히 막 해보려다 거기서 위험지에서 뺏기고 실점 찬스 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심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뭐 만해도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어쨌든 선수단 전반적으로 뭐 에너지라든지 전수 수행 능력들 그런 것들은 뭐 나쁘지 않게 보이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이라크전 5대0 대승도 일단은 뭐 골 장면들이 좀 운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중거리 슛이 많았다든지 상대가 뭐 이른 퇴장도 나왔었고 좀 편하게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세네갈 정도의 팀이 토너먼트에 도달을 했다. 그것만으로도 어쨌든 좀 위협을 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전 이거는 매치업상으로 벨기에가 상당히 불편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뭔가 세네갈은 어제 이제 막 모로코처럼 네덜란드보다도 더 우월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보다는 좀 더 피지컬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무기로 삼는 팀인데 벨기에한테 압박 같은 거 세게 걸고 하면서 역습 한 방이라든지 수비만 그 정도보다 안정하게 해줄 수 있으면 저는 세네갈도 결이 있을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냥 이거는 저는 매번 벨기에를 되게 좀 낮게 보는 사람이긴 합니다. 제가 그래서 벨기에에 대한 이런 가치 판단이 잘 안 되는 그런 편인데 근데 요즘 시점에서는 누가 봐도 벨기에는 이런 유수의 막 유럽 강호들이랑 같은 레벨로 보기가 힘든 팀처럼 보여요. 저는 뭐 그거를 근거 삼아서 이거는 벨기에가 지금 뭐 배당부터가 이미 좀 망가져 있지만 벨기에를 정배로 볼 수 없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는 뭐 벨기에 정배는 전혀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네갈도 생각보다 별로였지만 프랑스전이나 노르웨이전 실점 그런 것들은 저는 나름의 또 이유라든지 변명거리가 있는 실점들이라고 봤거든요. 그거보다는 훨씬 더 나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애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세네갈의 프렌이나 뭐 언더 방향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네갈이 이번에 예선에서는 3경기 전부 다 오바였는데 이라크전은 득점을 많이 했고 프랑스나 노르웨이전은 수비가 너무 엉망이긴 했어요. 나는 근데 그게 얘네가 수비를 못해서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얼마나 고쳐질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벨기에 하는 꼬라지를 봤을 때는 얘네들조차 뚫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저는 세네갈 프렌이나 언더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미국 대 보스니아인데 이 경기도 지금 미국이 배당이 되게 낮습니다. 해외 배당이 1.37이니까 아마 배트맨도 되게 낮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제 미국이라는 팀이 물론 이번 대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나 그런 것들은 훌륭하긴 한데 이렇게 라인을 낮추는 보스니아 같은 팀, 수비적으로 하는 팀, 세트피스 노리고 이런 팀한테
쉽게 득점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실제로 있는 팀이냐. 그게 좀 애매하죠. 이번 대회에서 보스니아는 그런 것들을 뭐 주력 무기를 삼은 셈이고 캐나다랑도 비겼습니다. 스위스한테도 75분까지는 잘 버티다가 그 이후에 퇴장 나오고 하면서 급격하게 무너진 거였는데 되게 좀 잘 버틴 경기였었어요. 그리고 보스니아의 최종전 이제 카타르전도 이것도 얘네들의 골들이 대부분 이제 알라이베고비치의 엄청 원더골이라든지 제코의 막 뜻하지 않은 굴절골, 그 다음에 메미치도 아마 중거리슛이었죠. 약간 보스니아는 페널티 박스에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능력 자체는 여지껏 보여준 적이 없었다. 이제는 뭐 제코가 그래도 선발로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몸 상태인 것 같아서 원래 그리고 알라이베고비치는 원래부터 유럽에서도 조금 얘기가 나오는 그런 신성급이었었거든요. 퇴장당한 무아레모비치가 복귀를 한다든지 그런 점에서 나는 점점 보스니아는 전력이 탄탄해지고는 있는데 과연 얘네가 이 월드컵이 기존 16강 토너먼트도 진출할 만한 애들이냐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력이 떨어지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미국이 어쨌든 퓰리시치가 제가 우려보다는 밀란에서 되게 못했던 거에 비해서는 대표팀에서는 잘하고 있고 수비진도 생각보다는 좋고요. 중원도 구성이 단단하다. 맥케니도 본인은 유벤투스에서 잘했던 이런 공격형 미드필더 잘해서 폭넓은 활동량 그런 것도 뭐 잘 채워주고 있는 것 같고 그냥 얼추 미국이 생각보다 단단하기는 한데 개최국 중에서도 제일 뭐 좋아 보이고 그런 거는 맞는데 저는 지금 이 정도의 배당은 이거는 미국이 월드컵 콘텐더급의 배당을 받은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나 쉽게 이거를 미국이 먹을 거냐. 지금 보려면은 일반승보다는 뭐 마헨을 가는 그런 배당인데 저는 미국이 쉽사리 마헨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나는 그래서 이 경기도 그냥 이번 대회 지금 토너먼트에서 고배당이 좀 많이 나오는 것과 함께 개인적으로는 좀 고배당 햄무 같은 거 보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잉글랜드는 전력차 생각해가지고 막 2햄무까지도 보고는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1햄무 정도만 볼 것 같고 그만인 즉슨 저는 보스니아도 얘네들이 뭐 세트피스나 이제 제코가 살아있다는 것들 그런 것들 상으로 한 골은 어떻게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이건 뭐 언더오버는 그다지 뭐 갈만한 정도는 아니긴 한데 이것도 아마 오바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1점 막 한 9까지 준다? 그러면 오바도 못 볼 건 없을 것 같은데 결국 뭐 오바가 나려면 보스니아가 득점을 해야 되지만 얘네들의 공격 루트는 저는 세트피스 아니면은 뭐 헤딩 딸까? 그냥 그런 거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중거리 슛 아니면은 애당초 지금 뭐 이제 멤버 자체가 이름값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9, 6, 5 연방 중에서도 원래 견제력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제 보스니아가 올라가긴 힘들 거라고 보지만은 그렇다고 막 엄청 쉽게 무난하게 막 3대0, 4대0 당하는 그림은 아닐 것 같다. 그런 것과 함께 저는 뭐 미국의 햄무 내지 배당을 지켜보고선 오바 같은 것도 은근히 좀 볼만하다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경기 다 말씀드려봤고요. 오늘은 대체로 뭔가 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게임들이 많이 있네요. 특히나 이번 대회 때 고배당이 이제 토너먼트 단계에서는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점수도 잘 안 나고 딱 이제 뭐 걸러질 팀들 걸러진 다음에 남은 팀들 간에는 전력차가 정말 큰 거 아니면은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운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부분에 좀 주안점을 삼았고 오늘 분석은 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내일 또 세 경기 가져오도록 하고요.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